안녕하세요, 이창엽입니다. 이번 시간이 호르몬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 될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는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는. 그래도 갑상선 호르몬에서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좀 있어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굉장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갑상선이 있는 위치는 목이죠.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많은 환자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갑상선 초음파를 하고 정상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갑상선은 무조건 정상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환자분들 중에. 근데 이 갑상선의 기능하고요, 갑상선 초음파는 물론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관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갑상선 초음파를 보는 거는요, 가장 큰 목적은 갑상선 암을 찾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물론 갑상선 암 말고 양성 종양 중에서 기능성 종양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갑상선에 뭔가 혹이 있는데 그 혹이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기능을 하는 종양보다는 기능을 하지 않고 덩어리만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랬을 때 그 덩어리가 암이냐 물혹이냐 이런 정도를 감별하기 위해서 갑상선 초음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검사를 할 때는 검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검사를 해요. 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증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갑상선 암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경우보다는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종양이나 이런 덩어리가 안 보여도 갑상선 기능은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갑상선 기능의 이상은 초음파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혈액 검사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갑상선 호르몬은 보통 3종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갑상선 호르몬은 3종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게 인정이 되고 있고요. 물론 갑상선 분비에 이상이 있을 걸로 의심이 되는 환자들 대상으로 할 때예요. 그 이상을 검사를 하고자 하면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그냥 3종 검사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갑상선 호르몬의 종류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갑상선 호르몬 중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T3, T4, 프리-T3, 프리-T4, 리버스 T3, 그리고 TSH. 이 정도 하면은 이제 검사실에서 검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죠. 각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몸에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갑상선 호르몬은 T4 형태로 몸에 존재해요. 한 90% 정도는 T4 형태로 존재를 한다고 해요. 이제 호르몬이라는 거는 결국 세포 안에 들어가서 세포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T4가 세포에서 다이렉트하게 작용을 하는 경우보다는 이 T4가 T3로 변해서, 이 T3가 프리-T3로 변해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 이제 존재하고 있을 때는 활성형으로 존재하고 있다기보다는 안정형으로 존재를 하고, 혈액 속에서는 안정형으로 돌아다녀야 되겠죠. 왜냐하면 혈액 속에서 계속 활성형으로 돌아다니면 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타겟 장기까지는 혈액 속에서 안정형으로 쭉 날아가서 타겟 장기에 딱 도착해서 활성형으로 탁 변해가지고 명령을 해야 정상적으로 우리 몸이 공장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의 90% T4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일부 9% 정도는 T3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중에서 또 일부는 이제 프리-T3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저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요. TSH라고 하는 갑상선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 이제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뇌에서 나와서 갑상선에다가 야, 호르몬을 내뿜어 라고 자극을 하는 호르몬을 TSH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 분비 자극 호르몬, 그리고 T4, T4 중에서 프리-T4, 그리고 프리-T3, 이렇게 3종을 검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검사 기술이 발달을 하지 못해서요, 대부분 TSH와 프리-T4와 T3를 검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간혹 놓치는 환자들이 있어요. 어떤 환자냐 하면
프리T3가 저하되어 있는 환자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T4가 T3로 바뀌어서 또 T3가 프리T3로 바뀌어서 세포 안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전환 과정이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환자. 근데 아주 이제 소수의 이제 특수한 환자들, 우리 병원은 기능의학 클리닉이다 보니까 이런 환자들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으시거든요. T3까지는 잘 만들어지는데 T3에서 프리T3로 변환이 안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종 안에서 굳이 검사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T3를 좀 보게 되는데, 이 검사 기술이 발달하기 전인 예전에는 이 프리T3를 검출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아무리 봐도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인데 T3는 정상이다 라고 하면 이제 리버스 T3라는 호르몬을 봤어요. 리버스 T3는 뭐냐? T3가 비활성형으로 바뀌면 리버스 T3가 돼요. 그러면 T3 빼기 리버스 T3를 하면 간접적으로 프리T3의 수치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뭔 소리지? 근데 요즘은 검사 기술이 좀 발달해서 이 프리T3를 봐도 제법 정확하게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리버스 T3까지 검사를 하는 경우는 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관심 있는 분들이시라면 한번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 나왔다.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치료하셨던 치료를 하면 되고요. 이 갑상선 호르몬은 자가 면역성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가 면역이라 하면 뭐냐 하면 원래 내 몸에 있는 면역 체계는 내 몸을 공격하면 안 돼요. 외부에서 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혹은 내 몸에서 암세포 같은 이상한 변종세포가 생겼다 라고 했을 때 공격해서 없애줘야 되는데, 이 면역체계의 실수로 내 몸을 적이라고 인식하고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병이에요. 앞에 호르몬들 말씀드릴 때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른 호르몬처럼 갑상선도 한 50살, 60살 넘어가면은 분비가 저하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빨리 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좀 비교적 우리 쉽게 처방할 수 있어요. 대부분 내과에서 검진하면서 발견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잘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제가 프리T3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 이제 놓치게 되는 환자들이 이런 환자분들이에요. T3가 프리T3로 전환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을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방하는 갑상선 호르몬은 대부분 T4를 투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T3를 처방을 원한다면 따로 프리T3 제제로 나오는 성분의 약이 있어요. 그 약을 처방을 해서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약국에서 구하기가 아주 쉽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병원에서도 간혹 처방을 하는데 이제 문전 약국에 구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서 구해서 처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T4 수치는 정상적이지만 프리T3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프리T3 제제를 복용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갑상선 호르몬 제제 흔히 처방되고 있는 약을 먹어서는 아주 희귀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오늘 영상의 제일 핵심이었어요. 예전에는 T4와 이 T3가 복합제로 나오는 성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단종이 되어버렸는데요. 콤지로이드라는 약이었는데요. 이 약이 약값이 이제 수지타산에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출시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T3가 필요한 환자다라는 게 체크가 된다면 비보험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뭐 엄청 비싼 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보다는 좀 비싸겠죠. 환자분 부담이 생기겠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있어서 대부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볼 때 TSH라는 호르몬을 기준으로 환자를 판단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증상입니다. 우리 의학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죠. 그러면 이런 호르몬 치료를 할 때 이런 정도 수치가 되면 우리는 기능 저하로 정의를 하겠다. 이런 수치가 높으면 정상으로 정의를 하겠다. 혹은 이 수치보다 더 올라가면 기능 항진으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정의를 내려놓는 게 있는데, 그 정의가 모든 환자에게 100%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균치를 보고 우리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프리T3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굉장히 소량 존재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피코그램 단위라서 아무리 검사 기술이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오류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환자가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추위를 많이 타고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 것 같은데 살이 찐다, 또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진다, 피부가 푸석푸석해진다, 뭐 이런 거 같은 갑상선 기능 저하로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는데 호르몬 수치는 정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T3에 해당하는 약을 한번 투약을 해봅니다. 투약을 해서 환자 증상이 좋아지면 이 환자의 수치는 갑상선 기능 저하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를 할지라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없는 환자라면요, 갑상선 기능 항진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잠도 안 오고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이 발현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중단하면 됩니다. 이 T3 제제는 T4 제제랑 좀 달라서 작용기, 반감기라고 하는 이 약의 작용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반나절만 안 먹어도 우리 몸에서 거의 다 배출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챌린지 테스트 개념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된다. 반드시 모든 환자가 획일화된 규격 안에서만 진료는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정리를 드리자면 우리 갑상선 호르몬에 T3, 프리 T3라고 하는 호르몬도 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간혹 놓쳐지는 경우도 있으니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게 강력하게 의심이 되면 이런 수치에 대해서 검사도 한번 해보고,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환자가 너무 증상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다면 한번 투약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 갑상선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타부타 자세하게 설명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 시리즈들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고요. 호르몬들을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들이 90세,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록은요, 제거 수술을 잘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갑상선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건데, 그것도 이제 제거하는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음파나 갑상선 가지고 CT를 찍는 경우는 잘 없는데 초음파에서 뭔가 덩어리가 보이는데 일정 사이즈보다 크면 이제 세침 검사라는 흡입 검사를 해요. 주사 바늘로 그 종양 조직을 일부 또 떼어냅니다. 빨아내가지고. 그래서 그 조직을 슬라이드로 보고 암이면 수술을 하게 될 거고, 암세포가 아니면 추적 관찰을 해요. 왜 추적 관찰을 하냐? 6개월에 한번 봅시다, 혹은 1년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더 자라는지 아닌지 점검해서 암세포인지 아닌지 감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생긴 모양만 갖고는 이게 암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보통 1cm 넘어가면은 갑상선 제거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1cm보다 작으면 세침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먼저 하고, 암이 좀 강력하게 의심되면 제거를 하자고 하고, 좀 암 아닐 것 같은 부분이 더 크면 6개월 뒤에 다시 봅시다, 혹은 1년 뒤에 다시 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초음파로 보는 것도 그냥 사이즈로만 사실 구별하는 건 아니고요. 생긴 모양에 따라서도 감별하는 포인트들이 있고, 다양한 감별 포인트들이 있어요. 의사들이 한 개만 보고 결정하진 않으니까. 여튼 무록이냐 아니냐를 100% 감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치료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목 여기에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갑상선이에요. 우리 여기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죠. 목젖, 어른들 목젖 좌우로 좀 아래 위로 이렇게 갑상선이 있는데, 만졌는데 뭔가 우둘두둘 만져진다 라고 하면 한 번쯤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검진이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요, 내가 이거 만져지기 전에 초음파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 여자 같은 경우에 유방 초음파 하다가 서비스로 봐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거기서 발견하면 이제 세침 검사하고, 세침 검사에서 뭔가 나오면 수술하고. 그래서 갑상선 암 조기 발견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아픈데 여기 뭔가 땡그랗게 붓게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의 문제가 아닌가? 대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 만져지는 것들은요, 림프절, 임파선이라고 하는 게 만져지는 경우가 더 많고요. 암은 보편적으로 만졌을 때 안 아파요. 근데 이게 염증이면 만졌을 때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커졌다 작아졌다, 순간순간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이런 건 암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 눌러서 아프다 암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지만 보편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아파서 찾아온 경우는 암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 근데 숨어있는 암이 있는지는 모르니까 우리 검사는 항상 해봐야죠. 검진은 꼭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호르몬 시리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